새말교회 안에서 모습공식 제11강 모습은 변한다. 셋.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공부하는 데는 도반들 힘이 매우 큽니다. 백봉 선생님도 분위기가 선생이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 분위기 자체가 그 공부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도록 하지요. 그 분위기 자체가. 자, 입장부터 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날짜로 그 유튜브에 올라간 그 모습 공식 제9강이거든요. 제9강 모습은 변한다 1. 거기에 거사품과 새말기 일과 굴리기를 그날 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오늘 올라간 거는 꼭 다 한 번씩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예. 여러분들이 지금 반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반문 공부를 하게 되면 본인이 많은 것을 느끼게 돼요. 많은 것을 느끼게 돼요.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위치도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을 꾸준히 하다가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 공식, 또 뒤에 나오는 바탕 공식, 그리고 새말기와 이 반문 공부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문 공부를 하시는 분은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안 되시면 30분은 해야 되시겠죠. 30분은요. 그렇게 해서 꼭 시간을 내서 자기가 시간을 내야 되는 거지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꼭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시간에 뭐가 보이냐면은 짜투리 시간이 보여요. 그 틈새가 보여요. 꼭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꼭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그 시간이 보이거든요. 시간이 보이면 그때 그 시간을 탁 붙잡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를 해보니까 평소에 법회를 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저도 뭐 생전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이 일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게 일상이고, 또 직장 가는 게 일상이고, 뭐 바깥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고 사람들 만나서 음식 먹고 뭐 차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회를 일주일에 3번은 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그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게 다 모습이죠. 그게 변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시간이 있을 때 꼭 하라고, 자꾸만 이걸 미루면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혼자서는 공부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뭐 유튜브도 있고 이제 그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실은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서로 대화도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로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요새 아이들이 그 비대면으로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잖아요. 그거는 상당히 그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학습 능력에도 많이 앞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 상황이 될 때 그걸 놓치지 말고 꼭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게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34쪽이요. 지금 변한다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했던 거 그 앞에를 조금 읽어보고 다시 그 뒤에를 하겠습니다. 134쪽 그 박스 밑에
만약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부터. 자, 시작. 만약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장 심장이 뛰지 않고 피가 돌지 않고 숨도 쉴 수 없고 식물들도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광합성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지요. 태어나고 죽는 것도 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나지도 않을 것이니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삼라만상 우주법계도 벌어질 수 없고 내 몸과 마음도 나툴 수 없을 것이니 즐겁고 고달픈 인생살이도 없을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창의적이며 소통입니다. 변하는 이치를 잘 관찰하면 변하지 않는 이치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뚱이는 태어날 때는 조그만 아기였다가 점점 변해서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 결국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의 몸뚱이 중에 태어날 때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전부 다 변했습니다. 뼈가 자라서 키가 크고 팔다리도 길어지고 얼굴도 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번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글을 읽을 때도 빨리 읽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기가 읽는 것을 자꾸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읽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자꾸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뭐 생각을 안 하면 잊어버리죠. 말만 해버리죠. 그래서 읽을 때도 자기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좀 천천히 읽게 되죠. 좀 천천히 읽게 됩니다. 다른 거는 다 그거고, 변하는 이치를 잘 관찰하면 변하지 않는 이치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대승의 불교에서 보면 대승 제1의라고 합니다. 이게 대승의 그 진제라고 하는데, 이 변하는 모든 것, 우리의 오온, 색수상 행식이죠. 오온, 육근, 안이비설신이죠. 그 다음 육진, 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12처, 그러니까 육진과 육근과 육진, 그 다음에 18개, 그 60까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변하는 그 도리거든요. 모습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하는 모습인데, 이 변하는 모습에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불성짜리, 절대 평등성짜리, 우리 여기서 말을 하면은 허공성이라고도 하지요. 허공성이라고도 하고 절대 평등성짜리라고도 하고, 경전에서는 묘강명체라고도 하고 바탕짜리라고도 하고, 우리는 또 이자리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그 이치가 바로 변하는 그 모습 속에 이렇게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모습은 작용이 되고 작용의 그 바탕자리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려면은 제일 먼저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변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변하는 거 알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가지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마우스가 뭘로 보여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우스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모든 육근으로 보는 육진 경계가 뭘로 보인다? 전부 고정된 걸로 보이거든요. 우리 몸뚱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쓰는 마음도 전부 다 어떤 실체가 있게 보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방편이 뭐냐면 인연과
이 마우스라는 것이 지 혼자 어느 날 뚝 실체가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죠. 이 마우스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생깁니까? 먼저 이 마우스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죠? 한 생각이 뭘로 나타난다? 모습으로, 형상으로 나타나죠. 수로보살님 이해되시죠? 저기 표고사님 이해되십니까? 예. 김광민 쌤은요? 네. 이거를 하면은 이해가 돼요. 한 생각이 마우스를 만들고, 한 생각이 자동차를 만들고, 한 생각이 뭐예요? 우주선도 만들고, 한 생각이 폭탄도 만들고, 한 생각이 집도 만들고, 다 만들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생각을 하는 그 한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떠냐? 우리 몸에 오면은 또 이게 잘 안 돼. 이 한 생각이 우리 몸을 만들었다 이러면은 말이 잘 안 통해요. 우리 몸도 모습이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인데 마우스는 이해가 돼. 마우스는 이 마우스를 만들려면 마우스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마우스를 구상을 해서 그거를 디자인을 해서 또 기술적으로 이걸 쭉 해서 공장에서 이걸 만들어서 유통을 시켜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거기에 돈을 지불하고 이걸 사갖고 왔지요. 그래서 지금 시절 인연이 돼서 보림선언에 이 마우스가 그 수많은 마우스 중에 보림선언에 인연이 돼서 지금 우리 법회 시간에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마우스가. 근데 이 마우스를 가만히 뜯어보면 이제 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 마우스가 생겼어요. 근데 이 마우스를 가만히 뜯어보면 우리 이제 그 쪼개기 많이 했죠. 다 뜯어보면 마우스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부품이 모여서 마우스라는 이름 하에 하나의 물체가, 하나의 형상이 있는 물건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뚱이도 하나의 생각에서 그걸 뭐라 하냐면 분별망상이라고 해요. 망상에서 뭐가 생긴다? 형상이 생기는 것이거든. 색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색이 하나의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뭐다? 하나의 생각이든 하나의 생각이든. 근데 사람들은 자기 몸은 본래 실체가 있고 자기 생각도 자기가 하는 줄 알아. 자기가 하는 줄 알아. 이 생각을 하는 내라는 게 없어요. 이 내라는 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마우스다. 이러면 마우스라는 이름이 여기에 붙으면은 마우스라는 이름은 이 형체에 의지를 해야 마우스라는 게 있죠. 이름이 붙죠. 몸뚱이라는 것도 이런 형상이 있을 때 그 형상에 의지를 해서 이름이 붙어요. 몸뚱이.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망상을 더 부리니까 몸뚱이를 뭐라고 한다? 내 이렇게 하거든. 내. 그러니까 내라는 것이 이 몸뚱이 또는 우리가 쓰는 마음, 우리가 쓰는 마음에 의지를 해야 무엇이 된다? 내라는 것이, 개인이라는 것이, 자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은 몸뚱이가 뭐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만나면 생겼다가 그것이 닿으면 사라져버려.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닌데 이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닌 이것을 의지를 해서 뭐한다? 내가 똥 내라는 이름이 있어. 근데 그 내가 진짜라고 거기다가 퐁 들어앉지요. 우리는 망상을 부려서 퐁 들어앉지요. 들어앉아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고정화 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라면은 내라는 것이 의지할 것이 없는데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내가 있으니까 그다음 내 것이 있다. 내 것이라는 것도 내가 있은 다음에 어떤 물체 또는 그것이 형체가 있든 형체가 없든 그것이 내 것이다. 뭐 형체가 없는 이념이나 무슨 자기의 뭐 학술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죠. 그런 것들이 내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걸 가만히 보면 거의 실체가 없거든. 이것을 제일 먼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걸 파악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너무나 이때까지 모습에 들어앉는 그게 막 그냥 습기가 붙어 있어서 생각을 안 해봤어. 내가 지금 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한다? 눈으로 보는 것서부터. 눈으로 보면 시각적인 것이 한 70에서 80%를 감각해서 찾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능엄경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눈으로, 견으로 그거를 빗대어서 진심을 설명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눈을 통해서 견문이 가장 우리의 그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는 거죠. 견문이 보는 거, 듣는 거. 그래서 보는 것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본래의 마음자리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 불생불멸하고 늙거나 주는 것이 아니고 부동하고 막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보는 것이 바로 마음자리가 보지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하지요. 설명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닦는 것, 수행하는 거는 뭘로 한다? 듣는 걸로 하지요. 듣는 걸로. 그래서 그걸 반문 공부라고 하거든. 그래서 듣는 걸로 마음속으로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마음속으로 이거를 할 때 혀를 움직이지 말고 혀는 어디다 갖다 대라고 했지요? 이빨이 이렇게 있으면 안쪽 천정하고 그 대문니 큰 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부딪히는 곳 거기다가 살짝 혀를 갖다 대요. 살짝 혀 끝을 살짝 갖다 대면 어떻게 되냐면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생기고 이를 꽉 물지를 안 해요. 어금니를. 이빨을 안 물고 이빨이 살짝 떨어져요. 이렇게. 살짝 떨어져서 계속 하면은 공간이 생기니까 거기에 무엇이 고여요? 침이 고여요. 그렇게 해야만 이빨이 안 상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빨을 칵 물거든요. 어금니하고 아래윗니를 딱 물어요. 이러면 이빨이 그냥 나가요. 그래서 혀를 살짝 거기다 대놓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이제 소리를 내서 하면 듣기가 좋지요. 처음에는 그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 도반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하지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면 혀가 내가 어떤 데게 보면은 정신없이 하면은 혀가 움직여요. 근데 내가 마음을 딱 두고 하면 혀가 안 움직여.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혀가 안 움직이고 마음속으로 딱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면 화두를 잡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이거를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하시게 되면 알 거예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성적적하게, 성성하게. 성성이 돼야 적적이 돼요. 성성이 안 되면 혼침이야. 혼침 아니면 산란이라, 산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있거든. 뭘 알고 있느냐?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생기고 꺼지는 거는 뭐다? 생겼다가 꺼지는 거는 뭐다? 모습은 뭐다? 변한다, 또 헛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딴 생각이 얼른 나. 그러면 생겼다가 없어지지요. 그거는 뭐야? 가짜지요. 가짜, 헛것.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 건 뭐야? 전부 가짜. 이것이 모습 공식을 해서 확 배겨 있어야 돼. 나한테.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가짜야. 가짜. 그러면은 지금 내 몸뚱이도 없다가 생겼지요? 생겼다가 없어질 거지요? 내가 쓰는 마음도 없다가 생기지요? 생겼다가 없어지지요? 그럼 뭐다? 가짜. 가짜. 그래서 그 어느 것에도 머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가짜구나. 그것이 모습 공식을 할 때 확실히 내 머리에 딱 인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배겨야 돼. 완전히 배겨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배겨 있으면 평상시에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을 보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좋다 싫다 하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일어났다. 우리 수없이 일어나지요.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한다? 잘 그것을 관찰해서 통찰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모습 공식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이제 그 반문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제 듣는 순간이 와. 처음에는 잘 못 들어. 잘 못 들어. 허공으로서 있나, 허공으로서 있나, 허공으로서 있나. 이걸 잘 못 들어요, 본인이요. 금방도 이 책을 읽을 때 듣느냐, 예불 할 때 듣느냐, 듣고 하느냐, 멘트 할 때 듣고 하느냐, 이렇게 자꾸 묻잖아요, 제가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못 들어. 벌써 듣는다 하면 어떻게 되죠? 정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아주 적적의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면. 듣는다는 것이 본다는 거하고 들어본다.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아, 저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같은 거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듣는 것까지 이제 그것을 들어. 듣는 것까지는 거기에 듣는 자가 있어. 내가 있어. 아소가 붙는다 이 말이에요. 능과 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까지는. 그런데 듣는 것을 들으면 능소가 사라지게 돼. 본인이 그것을 알게 된다. 해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육근과 육진 경계를 다 놓아버리는 그런 상태로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새말귀에서 말하는 내가 한다, 바탕을 놔두자가 이 반문 공부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스스로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체험이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거든요. 아, 듣는 것을 어떻게 듣습니까? 해운행 제가 뭐라고 답할게요? 듣는 것을 어떻게 들어요? 듣는 것까지는 들을 수가 있겠죠. 근데 듣는 것을 어떻게 들어요? 잘 모르겠죠. 듣는 것도 잘 안 들어봤죠. 자, 구상거사님, 듣는 것을 어떻게 들을까요?
부산거사님은 지금 안 해보셨으니까, 자, 저기 이동윤 거사님 듣는 것을 어떻게 들을까요? 예, 이게 정답이죠. 듣는 것을 안 들어보면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죠. 아, 그건 본인이 할 일이지. 본인이 터득을 할 일이지. 그걸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들어서 그 듣는 것이 다시 뭐가 된다? 소가 되지요. 객체가 되어서 스스로 들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런 지식으로 가르쳐 줄 수가 있냐? 없다는 거죠. 지금도 듣는다 이랬을 때 보통 하면 아, 듣는 것이구나 이 정도 생각하지, 실제로 자기가 해보면 듣는 거 어렵거든요. 실은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들어봐야 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새말귀를 제대로 널리 전법도 하고 본인도 그거를 새말귀를 굴리려고 하면 이론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 이랬다, 이 갖고는 어림도 없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공부를 하려면 백봉 선생님도 늘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각오를 한 사람만 와서 공부하라고 했거든. 어떤 각오? 나는 반드시 내 마음자리를 밝히겠다. 이 각오 없이 오는 사람은 그냥 가라고 했거든. 가서 다른데 다른 거 해라 그래. 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제 참 간절한 말씀이신데, 제가 이제 20대 때 하도 그 말을 많이 들어서 진짜 간절한 말씀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때 대학생들이 많았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그 젊은 애들이 공부하기를 원하셨겠나요? 저도 지금 40대만 와도 막 기뻐서 죽거든요. 50대만 와도 기뻐. 근데 20대가 눈 초롱초롱하게 앉아 있으면 얼마나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앞으로 정말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셨겠나요?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은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각오를 하는데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걸 해서 어째, 그게 아니고 반드시 내 성품자리를 내가 깨닫겠다, 이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뭐가 바뀌어요? 자기도 바뀌고 주위에 그것도 다 바뀌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그걸 당부를 하셨는데, 저도 지금 현재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조금 알고, 그거 본인이 알거든요. 알아봤자 별 소용이 없어. 뭐 소용이 없지는 않지만 진심이다,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뭐 모습은 실체가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말은 다 알아. 말은 알지만 실제로 적용이 안 되는데, 내 것이 안 되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뭔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하나라도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살림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살림을 가지고 그 다음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공부하는 법을 터득을 하게 돼요. 들어서 아는 것이 있고 들어서 아는데 그거를 실제로 해서 자기 살림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물론 경전도 보고 이렇게 해서 더 세밀하게 정지견을 가지고 자꾸 공부를 하지만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기 스스로 터득을 하는 거예요. 공부 방법을. 우리 그러지요? 지금 다 자기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의사 선생님도 많으시는데, 자기가 학교에서 배웠어. 근데 임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임상에서만 알 수 있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칠 때는 개괄적인 그 진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가르치지만 진짜 좋은 선생은 그 사이에 팁이라는 거 있잖아요. 팁을 탁탁탁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선생이 느끼고 체험했던 그거들. 근데 팁을 가르쳐 줘. 가르쳐 주지만 제자는 그 팁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 팁을 가지고 자기가 또 해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 이론이 있어. 플러스 선생님의 팁. 플러스 내가 직접 해서 알파. 이렇게 되면 점점 뭐가 된다? 명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절대로 말하자면 단계별로 짬지게 실속 있게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하는 이치를 잘 관찰하면 변하지 않는 이치가 그 속에 잠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변하는 이치와 변하지 않는 이치가 뭐다? 불이다.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그게 불이지요. 불이 불입니다. 자, 1초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초에 수십만 개의 세포가 나고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미 수천억만 번 나고 죽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몸뚱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세포가 생기고 죽는 것도 그렇게 보아야겠지요. 보통 사람들은 몸뚱이가 죽을 때 죽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나고 죽고 있습니다. 나는 것도 변하는 이치고 죽는 것도 변하는 이치입니다. 네, 우리는 끝없이 변하는 와중에 존재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자라고, 변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변하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고 다리로 걸어가고, 변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밥을 먹고, 변하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도 일어납니다. 사는 것이 곧 변하는 이치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꽃이 피고 지고, 물이 흐르고, 변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변하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고, 변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곡식이 익습니다. 변한다는 이치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몸뚱이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다 과학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세포가 현미경으로 보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 세포막을 통해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해야지 그 세포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났다가 또 세포가 죽어. 또 죽고 나면 또 세포가 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몸뚱이를 우리가 죽을 때, 이 몸뚱이가 완전히 세상에 하직할 때 죽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세포가 죽고 살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죽을 때는 엉뚱한 몸이 죽는 거죠. 지금 이 몸이 죽지 않지요. 이 몸은 100일 내지 1년 이내에 전혀 다른 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자기 고정관념으로 이건 내 몸이다고 해서 어떻게 한다? 고정 불변하다고 자기가 딱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완전히 몸이 이 세상에서 떠나기 전에도 수억 천만 번 죽었어. 그러면 죽고 나면 그 세포가 이제 사라져 버려. 그때 이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인 그 죽음.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이 이제 완전히 이 세상에 떠날 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죽음이 되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 몸이 계속 변해서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계속 이러는 것을 내가 그 이치를 이해를 해서 언제든지 그 변하는 이치로 이 몸뚱이를 보면은 능동적인 삶이 됩니다. 그 수동적으로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능동적인 변화지요. 죽음이 변하니까. 그래서 그런 그 사고방식,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그 천일결사 끝나고 그 자기의 그 장기 이식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그걸 해서 우리 도반들은 지금 많이 그 장기 이식하는데 많이 서명을 해서 지금 벌써 수십 명이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뭐냐면 이 몸뚱이가 나라는 그 생각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죠. 그러면 내 몸의 일부 그 장기가 또 좋은 인연을 만나서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으면은 진짜 좋은 거지요. 왜냐하면 사람 장기 만들기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현대과학이 발달이 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그 장기가 남에게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해주고 그 사람을 잘 살게 해준다면 그것도 큰 보시지요. 큰 보시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몸뚱이가 죽을 때 죽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거를 읽고 있는 순간에도 나고 죽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것도 변하는 이치고 죽는 것도 변하는 이치입니다. 지금 읽은 것 중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고 죽고가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나오고 내가 몸뚱이 버릴 때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고 죽고 계속 하고 있다. 지금 변하는 도리다. 이제 요거를 잘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자라고, 우리가 자란다, 성장한다 하는 말은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자라고, 변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변하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고, 다리로 걸어가고, 변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밥을 먹고, 변하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곧 변하는 이치라는 겁니다. 사는 것이 변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을 변하는 이치로만 계속 내가 바라보고 살 수만 있다면 굉장히 능동적인 주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변하는 이치로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수동적인 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으면 네 주인의 삶을 살래? 종으로 살래? 이렇게 물으면 표고사님, 종으로 살 겁니까? 주인으로 살 겁니까? 주인으로요. 다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해요. 주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하냐?
일체의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이치를 알지 못하면 주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생각도 어떻게 해요? 생각도 변하는 거지요. 금방 이런 생각했다가 저런 생각했다가 오늘은 이 사람이 좋았다가 내일은 저 사람이 싫어. 또 오늘은 이것이 옳았는데 내일은 또 저게 옳네. 이렇게 자꾸 변하지요. 자꾸 변해요. 자꾸 변해요. 그래서 변하는 이치로 보면 거기에 머물지를 않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물으면 주인으로 살고 싶지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처음에 이름의 종. 이름에 종이 돼 있어요. 내 생각의 종, 내 감정의 종, 눈으로 보는 것의 종, 귀로 듣는 것의 종, 전부 다 종이 돼 있어. 그래서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는 것이 곧 변하는 이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구입니다. 사는 것이 변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 변하기 때문에 꽃이 피고 지고 물이 흐르고, 변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변하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고, 변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곡식이 익습니다. 변한다는 이치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 하기는 변한다는 이치가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변하는 것이구나.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변하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습 공식을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부터 하나 짬지게 해서 실제로 그것이 변하는 것으로 보여야 변하는 것이죠. 생각으로 변한다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변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돼. 그 박스만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생각 주시기에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사람 물을 충분히도 살고 그 위에 세계 각국의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무게의 지구가 허공에서 떨어지지 않고 둥둥 떠있는 게 신기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46억 살이라 추정합니다. 46만 년 전에는 지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지요. 서로 보살님, 지구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습니까? 생긴 것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없어진다. 생긴 것은 사라진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면은 지구 큰, 우리가 살고 몸담고 있는 지구 큰 거 그까지 안 가도 어디 바로 내 마음이 생겼다가 꺼졌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지요? 저도 정말로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 얘기를 저번에도 했는데, 내 친구가 CC 커플이야. 근데 정말 죽고 못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헤어졌네. 막 온 캠퍼스 안에 소문이 다 났는데. 그래서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어떻게 저렇게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좋아하다가 싫어질 수가 있나?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대학교 다닐 때. 너무 충격이었거든. 내 친한 친구인데 쉬지 않고 맨날 둘이 붙어 다니니까 캠퍼스 안에서 완전히 소문 다 났지.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요?
송덕거사님,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변하는 마음은 무엇을 기초로 기반을 하고 있죠?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되게 상처를 받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때 엄청 상처를 받아요. 마음으로. 그죠? 근데 참 부처님 법 좋은 법이라요. 진짜 진리라요. 정말 진리라요. 변하는 것은 뭐가 없다?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별도 뭐다?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제 수명이 한 100년 정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옛날 어른들은 뭐 60 막 환갑잔치하고 이랬어요. 그럼 60 이후에는 잘 못 산다는 얘기였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생각의 폭이 이렇게 좁아지죠. 미국에서는 한 곳에서 한 곳으로 가려면 몇 시간씩 타고 간대. 미국 안에서 막 비행기를 갖다가 동부에서 서부로 가려면 엄청 오래 타야 된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400 몇십 킬로니까, 이게 부산에서 서울이 400 몇십 킬로니까 하는데, 또 그 네덜란드는 경상남북도가 한 또 그거예요. 그 자기가.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은 또 우리나라 끝에서 끝까지 가면은 뭐 한 3시간이면 가지요. 이렇게 해서 자꾸만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공간에 따라서 생각이 자꾸만 결정이 되지요. 이렇게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근데 우리는 무슨 나라고요? 어떤 나라고요? 어떤 나예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여러분들이 반문 공부를 할 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거든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자꾸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자꾸 하게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사고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몸뚱이로서의 나, 색신으로서의 나, 오온으로서의 나에서 어떻게 된다? 가도 끝없는 시공간이 한계가 없는 그 허공으로서의 나가 진짜 내 몸이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하자면 효과를 보려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자꾸 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